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위안화 딜레마, 관세 상세대, 외국 자본 유출, 그리고 후폭풍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위안화 딜레마, 관세 상세대, 외국 자본 유출, 그리고 후폭풍은. 이 배경으로 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위안화 하락이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가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5일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이상을 의미하는 포치에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금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당 7위안화 벽을 돌파를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안화의 벽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외환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것인데요. 7위안화의 벽을 돌파하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는 당분간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지배적이고 이번에 10월 1일 내일이죠. 내일 다시 관세가 지정이 되죠. 이 지정이 되면 더욱더 하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의 하락이 주는 영향을 한번 보면 중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집니다. 수출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미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관세가 낮아진 가격으로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미국에 들어가는 가격에 많이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되면 대규모 자본 유출과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서 중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충격 때 중국 경제 부담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취해야 더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안화를 한번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해빙 국면이 약간 보였다가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다시 보이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약간의 해빙 국면에 대해서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급등했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다시 주춤했죠. 계속 달러당 7.1위안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환율 조작국이라는 점을 들어서 포치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중국산 수입품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가 내려가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 가격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한번 보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해서 관세에 대한 피해를 상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하락으로 상쇄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지난해 3월달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6.3위안이었던 위안화 환율이 지난 3일날 8월 3일이겠죠. 8월 3일날 7.19위안으로 14%나 하락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부과 충격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입니다. 25% 관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30%로 이번에 늘린다 할지라도 이 부가 관세 충격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
그래서 그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를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자국 통화 절하를 통해서 수출 진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화폐 가치 결정을 시장에 맡기며 간접적 영향만 준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ED는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달러화의 상승 혹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중국은 담당 관리가 매일 위안화 기준 환율과 상승폭, 하락폭을 정하고 거래소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거래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매일 위안화의 기준 환율의 상승폭도 제한하고 하락폭도 제한을 해버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하락은 아주 빨리 하락이 되지도 않고 상승이 된다 할지라도 아주 빨리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스스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원하는 만큼 하락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자세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과거 위안화 환율을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제조업을 육성해서 수천만 명을 고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높였죠. 위안화 환율을 왜 높였냐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 자체 물품 가격이 적었어요. 그렇게 되면 환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게 되겠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많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제조업을 다시 육성을 했죠. 중국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천만 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락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 압박이 더해가는 위안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8월 23일 트위터를 한번 보면 미국이 10월 1일에 내일이죠. 중국 상품 2,500억 달러 기존 관세 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 내일 보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트위터 내용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간다. 지금 보시면 위안화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상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회사 입장으로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입장으로도 이득이 좀 더 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면 미국 UCLA 앤더슨 경영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위웨 이슝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위안화는 더 떨어질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연말께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위안까지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관세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일어나냐? 위안화가 적어도 7.9까지는 하락해야만 25% 추가 관세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6월 달에 벌써 3개월이 지난 이야기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5로 떨어지면 미국이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했고, 세계 최대 농업은행인 네덜란드 라보뱅크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8.5로 낮춰 관세 손실을 메울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무조건 관세를 내리면 좋습니다. 그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통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매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위안화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즉 헐값이 된 위안화를 팔아치우는 투자자들이 많게 되고, 이 많게 됨을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더욱더 가속화되죠. 자, 그 의미가 가속화되는데, 만약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위안화의 가치가 이게 바닥이란 걸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또 위안화를 사버릴 수도 있죠. 위안화를 사버려서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 심리적 지지선이 지금 포치였어요. 그동안. 자, 보시면 1달러에 7위안, 포치라고 그랬죠. 포치가 중국의 위안화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을 중국 정부는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이 선이 무너지면 위안화 가격 급락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키기 노력했는데요. 그러면 왜 1달러가 7위안에 중국 심리적 지지선이 됐냐라고 보면 2000년대, 특히 2015년 초 1달러당 6.2위안이었던 위안화 가치가 2016년 6.9위안까지 급락을 했을 때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2016년 8월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107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소진했다라고 발표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약카드를 꺼냈지만 위안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대규모 자본 이탈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내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 위에도 중국 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부동산의 위협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중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을 주로 발행하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특히 위안화 절하로 부채 비용이 늘고 있다. 말하자면 그 전에 만약 1위안에 6달러로 만약 돈을 빌렸다고 하면 그 1위안에 1달러가 6위안일 때 돈을 빌렸다고 하면 지금 1달러가 7위안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1의 가치가 위안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안화로 절하로 부채 비용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주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 그리고 르무부동산, 화룸그룹 등 이런 그룹들이 해외 차입이 전체 채무의 지금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그 해외 부채가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평가 절하되면
이 회사들은 더 많은 위안화로 달러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그들의 이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어쩔 때는 부도도 맞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 시사평론가 텐 위안이시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시장이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여기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돈이 비싸기도 하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와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장난칠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을 보면 중국 세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입은 모두 하락세이다. 특히 미국의 수출입. 2019년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수출은 0.1% 증가, 수입은 4.3% 감소. 그런데 전반기에는 증가폭이 높았지만 후반기에 6월달 이 정도로 가면서 증가폭이 줄어버려서 결국은 수출은 하락세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기 대비 미국 경우를 보면 8.1% 감소, 29.9% 감소라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 웨이싱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은 이미 수출 가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산업 사슬에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팔로 낮춰도 소용없다. 절하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미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자신감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투자, 증권, 부동산 투자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위안화 환율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같은 증권에 같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 증권 가치도 떨어져,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떨어져. 이게 모두 다 한꺼번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사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대응을 한번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9월 4일날 올해 상반기 미국에 대한 투자를 56억 2천만 달러로 승인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1,300만 달러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전할 것이라고 관측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올 수 있게 더 통로를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대만의 반응도 볼 텐데, 대만 행정원 국민신 정무위원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19년 말 대만으로 환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이 7천억 대만 달러, 약 28조 원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중국의 돈이 이만큼 대만으로 끌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금 이탈이 중국 실업률에 미친 영향도 아주 대단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통계를 보면 중국의 실업률은 0.2%에서 5.3%로 확 늘어버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19일 고용 안정 간담회를 열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게 중국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이걸 꺾이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게 가장 큰 딜레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 주식시장을 보면 중국 주식시장의 이상은 흐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이상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은 통화 가치가 일단 하락하면 증시도 위축되고 자금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중국 시장의 현상을 보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중국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현상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시장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당국의 조작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익명의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주식 등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정권의 붕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아무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텐 위안이라는 분이 다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주식시장은 하나의 정책시장이고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연쇄 효과를 부를 것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만 다른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비싸게 그것을 수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텐 위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의 태도는 현재는 불분명하지만 위안화 환율이 7.3에서 7.5 구간을 밑돌면, 만약 7.5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들 국가도 무역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를 더 떨어뜨려 어느 한도에 도달했을 때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손잡고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지금 이런 예측도 하게 하는 게, 왜? 중국의 수출 가격도 작아져. 그리고 대중국 수출 물품에 보면 수출 대금도 비싸져. 그래서 전혀 이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고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타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유의 수입 가격도 비싸죠. 반도체 가격도 비싸죠. 다른 모든 가격이 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